조가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가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저녁 한미 관세 협상의 극적 타결, 또 새벽에 전해진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트럼프의 승인,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에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당이든 보수든 잘한 건 잘한 것이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겠죠. 자, 이번 결과에 대해서 주요 해외 외신들도 한국의 외교적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 7시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란히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에이펙 직전까지만 해도 한미 관세 협상에 어떤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져온 결과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핵심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자, 가장 쟁점 역시나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마가 프로젝트 조선업 투자하고 2,000억 달러가 문제였죠. 자, 미국은 원래 2,000억 달러 전부 현금이고 선불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었으나 이번 결과를 보면 우리 어떤 외환 보유고 형편에 맞게 아주 잘 조정된 좋은 결과라고 보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연간 200억 달러 한도를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즉 연간 최대 200억 달러니까 이건 10년으로 가져가는 장기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간 현금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을 했고 그 200억 달러도 전액 현금이 아니라 대출 보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성격을 규정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과죠. 왜 200억 달러냐?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00억 달러 정도인데 이걸 건드리지 않고 가용할 수 있는 외환 금액이 약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최대 200억 달러로 연간 한도를 묶은 것, 이거는 굉장히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다.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김정관 통상부 장관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측에서 통화 스와프를 먼저 던졌는데 사실 미국 측도 이 통화 스와프 얘기를 한국에서 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걸 따져보니까 이게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통화 스와프라는 게 이게 단기 처방 아닙니까? 최대 한 90일 정도에. 그런데 2,000억 달러를 통화 스와프로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잘 아는 미국 상무부가 아니라 미국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 측에서 굉장히 설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재무부에서도 이 외환시장 돌아가는 것을 더 잘 아니까 아무리 이렇게 따져봐도 이 2,000억 달러가 주는 이 대한민국 외환시장에 주는 충격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안 될 일이구나 라는 걸 알고서 그때부터 어떤 협상의 진척이 있었다라고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00억 달러를 매년 연간 한도 200억 달러로 제한하고 향후 10년 동안 투자를 하는 건데, 자, 두 번째 문제는 투자했다가 돈 떼이면 어떻게 이런 걱정이었죠. 그래서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투자 대상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즉 상업성이 담보되는 이러한 내용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손실을 보지 않고 원리금이 어떤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거 전부 90% 이상 미국이 가져간다 처음엔 얘기했지만 5대5로 설정을 했습니다. 수익 배분 비율을 5대5로. 물론 이게 원금을 회수하고 이전까지의 어떤 수익 배분 비율이어서 나중에 이게 원금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실제 투자 수익률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이 정도로 조정했다라는 거는 저는 아주 잘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자, 그래서 연간 200억 달러로 제한해서 외환시장에 주는 충격을 덜었다라는 것, 그리고 투자를 하되 어떤 원금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투자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정할 수 있는,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안전장치로 마련해 뒀다라는 것, 이건 아주 큰 성과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관세 협상 그 내용에 대해서 외신들도 굉장히 호평하고 있는데, 먼저 뉴욕타임스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뉴욕타임스는 지난 7월에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아주 극적인 타결을 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이 한국 정부에도 큰 안도이고 이재명 정부의 주요 외교적 성과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도 깜짝 성과다, 예상 밖의 진전이다라고 평가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다른 무역 상대국들이 이번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자신들의 미해결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보고 면밀히 주시해 왔는데 그들에게 뭔가 안도감을 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는 한국이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투입을 하고 또 외환시장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짚으면서 이건 투자자금 조달에 지분과 대출, 또 대출 보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하며 이게 핵심적인 양보 조치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한국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자, 그래서 지금 외신들의 평가도 아주 호평입니다. 자, 그런데 새벽에 깜짝 놀랄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라고 밝힌 것인데 이건 엄청난 성과죠. 자, 자신의 SNS에 트럼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고 밝혔는데, 자, 뒤에서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다, 이걸 덧붙였지만 이건 미국 국내 달래기용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엄청난 성과입니다. 저는 어제 양자회담 그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느닷없이 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걸 꺼내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했죠.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자, 디젤 잠수함은 자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 한국 기술로 그러니까 핵무기를 탑재한 그 SSBN을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한반도 해역의 활동을 하면 미군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이건 정말 좋은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어제 7시 그 위성락 안보실장 브리핑 때만 해도 아직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성과가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정말 깜짝, 이건 발표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몇십 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것의 아주 커다란 진전을 이룬 겁니다. 일본은 1988년부터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다 가능한 상태죠. 우리는 이게 계속 몇십 년 동안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으로 군사용이 아닌 상업용, 즉 원자력 돌리는 데만 사용할 수가 있고 핵연료 재처리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걸 지금 풀어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핵연료 재처리 가능하도록 하고 우라늄 농축 20% 제한, 이것도 풀어줘서 잠수함 건조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성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보수 정부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획기적인 성과로 가져온 것이니까 보수가 되었던 야당이 되었던 정말 잘한 것은 잘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덧붙이고 싶네요.
국내 정치도 사법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제발 앞으로 좀 전문가에게 맡기자는 거죠. 자, 이런 통상에 있어서도 이런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 전문가를 믿고 맡기고 기대를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 인력이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분 한국은행에다가 기획재정부 출신에다가 또 두산에서 근무한 철저한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듯이 제발 사법개혁, 검찰개혁, 저런 되도 않는 정치꾼들,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서 엉망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도 사법개혁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제발 전문가에게 맡겨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